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추세 전환, 변곡을 알려주는 해숄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필룩스가 10월 18일 장중에 25% 급등했는데요. 장전에 대박팀 분들에게 오늘의 관심 종목이라고 미리 그 흐름을 설명했던 종목입니다. 마이너스 1.6% 출발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장중에 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아주 이뻤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바닥 패턴을 잡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그거 기법에 관한 영상 최근에 올려드렸으니까 기법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 유튜브에는 전체 업로드 영상 그리고 인기 업로드 영상 그 다음에 매매 기법 전체 그 다음 실시간 검색 차트 화살표 신호 만들기 그리고 차트의 기본기 캔들 거리랑 이평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 매수급수 포착 호가창 보는 법 이렇게 분류가 돼 있으니까요. 해당 영상을 찾아서 보시기가 편리하실 겁니다. 주말에 공부하시고 주말 이틀 중에 하루 정도는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하루 정도 하루에 또 반나절 정도는 주식 공부하시면은 다음 주 수익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먼저 S&P 500 주봉 차트 한번 볼게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2011년 요 급락 요 8월 달에 코스피가 한 달 만에 500포인트가 빠질 때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이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이 급락 중후반부에 있었습니다. 급락 초기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던 게 아니고 급락이 어느 정도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때 여기 차트를 보시면 주봉 차트입니다. 바로 이 이평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패턴이 더 잘 보이거든요. 초보자분들. 자, 이렇게 상승을 한번 하고 빠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빠졌습니다. 저점이 전저점과 비슷한 수준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상승하고 빠지는데 이 고점이 최고점을 못 가고 그 전의 고점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빠졌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고점 패턴, 천정형 패턴인데요. 이걸 일단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일단 수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캔들 패턴, 이동평균선 패턴, 그리고 기본 패턴 중에 반전형 패턴과 지속형 패턴이 있는데 반전형 패턴이 뭐냐? 상승을 하다가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락으로 바뀐다. 추세가 전환된다는 거죠. 또는 하락을 하다가 바닥 패턴을 만들고 상승을 한다. 쭉 하락하던 시세가 바닥에서 매집 주체, 대형 매집 주체, 대량의 매집 주체, 세력, 메이저가 들어오면 바닥 패턴이 만들어지고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정말 중요한 패턴인데요. 자,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은 머리 어깨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헤드 앤드 숄더, 머리와 어깨 또는 삼중 천정형이라고 합니다. 고점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3번의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요. 이 최고점이 있고 첫 번째 고점 왼쪽 어깨 그리고 세 번째 고점 오른쪽 어깨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고점이 첫 번째 고점과 비슷한 수준,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전후에서 형성이 되고요. 실제 이제 이거는 이론이고 실전에서는 변형 패턴이 더 자주 나오죠. 휩소 패턴. 일반 대중들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변형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일단 정석을 알고 있어야 변형에도 쉽게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점이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이 돼서 이것을 넥라인, 목선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선이 깨지면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죠. 그 첫 번째는 이 첫 고점을 만들 때의 거래량보다 그 다음 상승할 때의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거래량 영상에서 예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거래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량은 연료와 같다. 거래량이 증가해야 상승시 거래량이 증가해야 연료가 계속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연료가 줄어들고 결국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하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상승이 힘이 약하게 나타나면서 이 첫 번째 고점 언저리에서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여기서 야 이거 헤드앤숄더 3중 천정형 패턴 가능성이 있겠는데 여기서 미리 예측을 일단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게 깨지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깨지고 반등했다가 급락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깨질 때 또는 깨지고 반등했을 때 거기서 주식 포지션, 상승 포지션을 청산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락 포지션, 뭐 지수 선물 매도라던가 주식 선물 매도라던가 아니면 인버스 ETF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 매수한다던가, 아니면 초보자분들은 그런 거 하시지 말고 그냥 주식만 다 팔고 현금만 들고 있어도 대박이죠. 이 다음에 급락을 피하고 급락이 나오고 나서 결국 또 엄청나게 싸진 주식을 헐값에 살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승과 하락이 3번 반복되고요. 가운데 고점이 가장 높고 세 번째 고점이 첫 번째 고점 부근에서 형성이 되고요. 최고점에서의 거래량이 직전 고점의 거래량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고점을 형성할 때보다 두 번째 최고점을 형성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점에서는 거래량이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상승을 하다가 상승 탄력이 둔화됐을 때, 이거 주봉입니다. 상승 탄력이 둔화됐을 때 일봉과 분봉을 통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깨질 때는 추가 하락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하고, 확률적으로 추가 확률 급락이 나오겠구나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목표치는 기본 목표치입니다. 이 높이만큼 기준선에서 최고점의 높이만큼 내려가는 게 기본 목표치입니다. 기본입니다. 그게. 그리고 추세와 파동에 따라서 그 2배까지, 그 높이의 2배까지 빠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항상 어떤 패턴이 있을 때 기본 목표치는 그 대칭이에요. 이 어떤 기준선이 깨지면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승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 이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칭이 되는 자리가 항상 패턴의 기본 목표치가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죠. 자, 일봉 차트, 코스피 일봉 차트 한번 볼게요.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리먼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역사와 어떤 실적을 자랑했던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자, 그 사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대세 하락, 엄청난 폭락이 있었는데 그 전에 시세는 고점 패턴을 미리 알려줬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한 번의 고점이 있고요, 두 번의 고점이 있고 세 번의 고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두 개인 이 고점을 보면은 최고점에서 머리가 두 개인 변형이죠. 더블 트윈 헤드 앤 숄더가 되는 겁니다. 자, 거래량을 보시면 이 첫 번째 고점에서의 거래량,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죠. 그런데 급락을 했다가 다시 고점을 갱신했는데 어때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할 때 거래량이 다시 폭증을 해야 확률상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거래량이 더 늘어나야 고점도 갱신되고 거래량도 그만큼 늘어나야 추가적인 상승, 조정이 나왔다가도 또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일단 거래량이 줄어들면 경고 신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 최고점이 아니라 이 앞선 고점,
전후로 해서 부딪히고 다시 빠진다. 그러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넥선을 구하면은 목선을, 이거는 이제 수평으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선이 이렇게 두 개죠. 교과서적으로는 저점이 비슷하게 형성이 돼서 넥선이 수평으로, 목선이 수평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꼭 수평으로 나타나진 않고요. 이렇게 저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모두 체크를 하고 보면 되겠죠. 또는 여기서 한번 저점을 깼다가 반등했다 내려갔죠. 그럼 이 저점도,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도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되는 거고요. 또 다시 지우고 보면 더 크게 그리면 하나, 둘, 셋. 이렇게도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넥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목표치가 어떻게 되느냐. 기본 목표치가 이 고점에서 넥선까지의 거리가 기본 목표치가 된다. 그리고 넥선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넥선은 강력한 저항선, 지지선이 깨지면 뭐가 된다? 강한 지지선을 더 강한 힘으로 깨고 내려가면 그 이후 반등 시 그 강한 지지선이었던 그 기준선은 저항선으로 바뀐다. 이게 지지와 저항의 기본적인 원리,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넥선을 구하고, 넥선이 깨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넥선, 목선이 깨지니까 넥라인이 지지였다가 저항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넥라인에서 고점까지 높이가 기본적으로 넥라인에서 이 하락 목표치가 된다. 그리고 추세와 패턴에 따라서 그 2배만큼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나온 요 높이가 또 하나의 어떤 파동상 그 다음 목표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가 터졌어요? 리먼 파산 사태가 터지고, 또 미국의 엄청난 기업들이 추가로 파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그리고 1000포인트라는 상징적인 자리를 일시적으로 깨면서 투매가 나오고, 그 당시 막 500포인트 내려간다 이런 루머까지 번지면서 투매가 나왔다가 올라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면 2011년에 8월달 단기간에 500포인트를 급락하던 때인데요. 이렇게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이번에는 좀 아까는 머리가 두 개였죠.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가 두 개인 변형 헤드 앤 숄더 패턴이고, 넥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죠. 이걸 주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일 수도 있는데요. 주봉 차트가 지금 버벅이네요.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 고점이 하나 나왔죠. 두 개 나오고 세 번째 고점이 나왔죠. 그래서 변형 헤드 앤 숄더,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조금 높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선 넥라인을 설정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저항을 받았죠. 저항 받고 음봉으로 빠졌다가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고, 그 자리가 이제 아래꼬리 달면서 지지가 된 것을 주봉상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목선이 하나의 지지선이 되고, 그 자리가 깨지면 그 높이까지가 기본 하락 목표치가 된다.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선에서 고점까지의 높이, 그리고 다시 목선에서 저점까지의 높이, 거리, 이게 바로 헤드 앤 숄더의 기본 목표치에 해당하는 거고, 거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급반등이 나왔는데, 목선이 이 저항 자리가 지지가 됐고, 지지 자리가 이렇게 저항 영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이게 우리나라의 주요 고점에서 많이 나온 패턴이에요. 2002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평선을 지우면 더 잘 보이는데요. 이평선을 지워 볼게요.
초보자분들은 이평선을 지우고 보면 패턴이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고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또 고점이 있고요. 이렇게 또 고점이 있습니다. 목선이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최고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일봉상 목선을 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낮은 쪽에 목선을 일단 첫 번째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높이가 있을 겁니다. 이 높이, 목선에서 고점까지의 높이, 이게 하나의 힘이, 시세 분석에서는 그래요. 한 번 힘이 작용하면 그게 반대로 됐을 때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그 힘이 또 반대로 작용한다. 그래서 그게 깨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의 기본 목표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저항으로 딱 바뀌고 그 높이만큼 하락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아주 딱 일치하진 않지만 그 높이만큼 하락한 다음에 무려 마이너스 2%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2% 출발했다는 건 미국 시장 급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갭하락하면서 목표치를 충족하고, 목표치 이상을 충족하고 급반등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2%에서 보합까지 급반등이 나오면서 쭉 반등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또 기간을 좀 더 길게 보면 결국 쭉 긴 상승 추세가 끝나고 다시 긴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높이만큼, 그 높이가 한 번 더 높이의 2배만큼이 또 목표치가 된다. 그래서 이만큼이 더 작용하고 저점을 형성하고 급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목선, 고점에서 목선까지의 기본 목표치는 그만큼 힘이 작용한다. 근데 장기 추세를 항상 시세를 볼 때는 항상 장기 추세를 보고, 장기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장기 하락 추세가 작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 2배만큼 목표치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파동과 패턴, 일단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이 이렇게 계속 파동의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하락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가운데 또 그 안에서 또 추가적인 패턴을 찾으면서 추가적인 목표치를 계산해서 그 추가적으로 찾은 목표치와 앞에서 찾은 목표치가 얼추 만나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결국 목표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주봉을 한번 다시 보면요, 우리 시장이 2018년 1월 고점을 찍고 1월 말에 고점을 찍고 지금 사실상 1년 8개월 이상 장기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주요 파동의 저점이 계속 지금 낮아졌죠. 그런데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여기서 고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고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고점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고점이 있습니다. 이 머리가 두 개인 거예요. 트윈 헤드 앤 숄더. 그래서 이 머리가 두 개인 것을 하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머리가 두 개, 트윈 헤드. 여기가 넥라인. 넥라인에서 넥라인이 깨지고 넥라인 저항받고 급락 나왔죠. 이게 제가 토마토 TV에서 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2018년 9월 10월 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엄청난 급락 나온 거 기억나시죠? 2018년 10월 달에 그 직전에 급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전에 경고를 이렇게 패턴을 그리면서, 우리 시장의 패턴을 그리면서 경고를 했던, 미리 경고를 하고 이 급락에서 주식 비중 제로, 오히려
하방 포지션, 인버스 같은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취해서 오히려 이 시장 하락에서 큰 수익을 냈던 그런 파동이었었는데, 주봉을 보면 아까 여러 번 봤던 S&P 500이나 코스피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해쇼리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 목표치만큼 그 이상 떨어졌죠. 그때 여러 가지 악재들, 미국에서 악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슈팅, 하방으로의 슈팅까지 나오면서 추가 하락까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고 급반등을 했던 건데, 이렇게 고점 패턴을 안다면은 이런 급락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도 이런 하락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의 힘이 둔화되는 것을 둔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해쇼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둔화됐을 때 주식 비중을 줄이면 그 다음 하락에서 오히려 손실을 피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 해쇼리 중요한데요. 헤드앤숄더를 줄여서 해쇼리라고 합니다. 이만큼이나 해쇼리 중요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삼성전자도 제가 토마토 TV에서 이 최고점이 있을 때 최고점을 찍고 한 하루 이틀 후에 삼성전자가 일단 단기 고점이 만들어졌다 라고 경고를 했었고, 그 다음 급락 이후 반등을 보면서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토마토 TV에서 미리 경고를 했었는데요. 왼쪽 고점,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머리, 세 번째 고점,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높이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결국에는 그 높이만큼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왔는데, 이 반등 고점에서 그 하락만, 그 폭만큼 대략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기 추세, 월봉의 장기 추세가 살아서 계속 움직이면서 그 헤드앤숄더, 주봉 헤드앤숄더의 높이만큼 빠지진 않았는데, 파동을 보면은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깨지고 저항받고 깨지고, 그래서 이 직전의 하락만큼 이렇게 깨지는 파동이 완성이 됐죠. 우리가 N자 파동을 그릴 때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상승, 조정, 상승, 전형적인 상승 3파 N자 파동이죠. 근데 N자 파동의 기본 목표치를 계산할 때도 이 높이만큼, 첫 번째 파동의 높이만큼, 이 높이만큼, 그 높이만큼 이렇게 저점에서 계산하는 경우가 기본 목표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하나의 목표치 계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높이만큼 또 그만큼 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런 목표치 계산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치 계산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그때 시장 상황과 종목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치가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목표치가 이 높이만큼 저점에서 가는 경우, 그 다음 높이만큼 고점에서 또 가는 경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치가 되는 거죠. 일봉으로 보면은 작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게 해쇼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주봉으로 봤던 주봉을 일봉으로 바꿔서 보면은, 아까 주봉상 그렸던 삼성전자의 해쇼는 요런 형태였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작게 보면은 그 안에 작은 해쇼리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지가 되려다가, 전저점에서 지지가 되려다가 갭으로 깨진 자리, 이런 자리가 항상 저항이 되는 거고, 결국 그 자리가 여기 분할 상장했던 때죠. 삼성전자 분할 상장했을 때도 결국 거기가 저항이 되고 나서 그 뒤로 쭉 5월달에 그게 나오고, 2018년 5월달에 분할 상장
액면가 분할했죠.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까지 쭉 빠지는, 계속해서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장기 하락이 나오는 그런 고점 패턴을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필룩스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이 필룩스가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량, 거래 대금을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1억 2천주가 터졌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급등을 했고, 급등 이후 첫 눌림, 지지선이 여러 개 겹쳐 있는 첫 눌림으로 가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 무조건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죠. 중요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아침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매매 기법 영상을 보면,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을 쭉 보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18일날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해서 눌렸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돌파할 때, 그 다음 여기 돌파할 때, 그리고 여기 돌파할 때, 돌파 후 눌렸다 올라갔죠. 이런 자리가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저항받고 돌파 눌림이 나오고 급등했다가 다시 빠질 때, 요걸 1분봉으로 보면은 이 앞에서 쌍봉, 미니 쌍봉 만들고 쭉 빠졌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다가 아랫꼬리 만들고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가 1분봉상 쌍바닥이 되면서 그 바로 위에서 1분봉 한두 틱 차이로 쌍바닥이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알면은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평선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요. 이평선을 지우고 보면 급등을 하다가 강하게 여기서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빠지고 또 반등했다 빠지면서 저점이 이렇게 깨졌어요. 단기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단기 하락 추세에서 다시 상승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일단 앞에서 저항받은 자리가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하면서 한 번의 하락과 반등, 하락과 반등, 하락과 상승으로 가면서 뭐가 돼요? 역 헤드앤숄더가 되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 헤드앤숄더를 뒤집어 놓은 역 헤드앤숄더, 역 머리 어깨형, 3중 바닥형입니다. 똑같이 뒤집어 놓은 거고, 차이점은 헤드앤숄더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상승의 힘이 둔화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승의 힘의 동력, 상승의 힘의 연료가 되는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역 헤드앤숄더에서는 상승의 연료, 상승의 동력이 되는 이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 특히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 헤드앤숄더 3중 바닥형은 하락과 상승이 3번 반복하고, 가운데 저점이 가장 낮고, 세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 또는 그 위에서 형성된다. 세 번째 저점, 이 C가 A 부근 또는 그 위에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기준선, 목선을 돌파할 때, 이 목선을 돌파할 때 거래가 증가한다. 그래서 돌파 시 또는 돌파 후 눌림목에서 매수 급소가 만들어진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 돌파가 진성 돌파인지 가짜 돌파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돌파 후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돌파할 때 딱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초보자분들에게는 어려우니까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돌파하는 그 순간 또는 그 직전, 직후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요령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초보자분들은 눌림목에서 잡는 게 안전하겠죠. 이렇게 세 번의 저점을 만들고, 이것도 뭐 자세히 보면 바닥이 두 개인 트윈 헤드죠. 역머리 어깨형의 머리가 두 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두 번째 저점보다 세 번째 저점, 마지막 저점이 높고 첫 번째 저점과 비슷하거나 그 위에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상승할 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돌파할 때 당연히 거래가 폭증을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게 되시죠? 그럼 여기서 기본 목표치는 뭐예요? 저점에서 이 기준선까지가 기본 목표치가 된다.
좀 더 갔죠. 항상 분봉에서는 목표치가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른 이건 패턴의 기본 목표치가 되는 거고 다른 것도 참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보면은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가면서 한 번 더 눌림목에서 한 번 더 목표치가 한 번 더 작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눌림목 이후에 상승, 그 목표치를 작용하고 다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의 기본적인 패턴, 파동과 패턴은요. 파동과 패턴, 이 차트 분석, 시세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추세와 파동, 패턴입니다. 파동과 패턴은 어떻게 보면 한 몸이에요. 파동을 좀 정형화시킨 것이 자주 나오는 파동을 정형화시킨 게 어떻게 보면 패턴이죠. 그래서 추세와 파동 패턴이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시세 분석의 기본이죠. 그 추세와 파동 패턴을 잘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게 캔들 거래량 이평선이고요. 캔들 거래량, 가격과 거래량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꾸준히 내기 위해서는 추세와 파동 패턴을 알아야 되는데, 그 추세와 파동 패턴이 기본이 되는 거고, 그 기본이 되는 추세와 파동 패턴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캔들 거래량 이평선을 기본적으로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꾸준히 내기 위해서 펀더멘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뉴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뉴스와 펀더멘탈은 시세가 움직이고 나오고 나서, 시세가 먼저 움직이고 펀더멘탈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미 많이 상승한 다음에 실적이 좋다더라, 또는 이미 많이 하락한 다음에 실적이 쇼크가 나왔다더라,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죠. 어떤 호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호재가 터지고 거기서 한번 더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 아니면 왕창 오르고 나서 호재 한번 터지고 그날 한번 조금 더 올라가다가 세력이 왕창 팔아먹어서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실적, 펀더멘탈과 주가가 동행을 합니다. 장기 방향성은 실적과 동행을 하죠. 근데 시세가 선행해서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시세 분석을 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에서는 그러한 시세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차트입니다. 차트가 없어도 시세 분석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트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시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세 분석을 하승훈 대박 주식 투자로 정석 시세 분석을 제대로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면 제 이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한국투자증권 입사해서 고유자산 운영을 했고 2011년에 퇴사를 했고요. 제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요. 2013년에 토마토TV 전문가를 쭉 했습니다. 7년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자격증과 수상 내역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2004년도에 창업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하기도 했고 2005년도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최우수 사원상도 수상을 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매니저 자격증이라고 하는 일반 운영 전문 인력 2006년도, 증권 투자 상담사 2004년도, 선물 거래 상담사, 지금은 파생상품 이름이 좀 바뀌었죠. 아무튼 이런 자격증들을 이렇게 쭉 많이 따고 한 10여 개의 자격증 보유를 하고 있고요. 20년 가까이 실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은 초창기에 특히 관심 종목 제시해드리고 소수의 한두 개의 종목을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서 하루 이틀 사이로 추천해드리고 바로 그게 그 다음날 또는 2, 3일 후에 급등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려서 제가 초창기에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죠. 오프라인 강의 한 지가 제가 좀 됐습니다. 토마토TV에서 7년 방송하면서 강의를 수천 번 했을 텐데요. 오프라인 강의 안 한 지가 좀 됐는데 조만간 오프라인 강의를 실시합니다. 과거에 수백만 원의 고액 강의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고품질의 강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노하우를 초보자 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익이 꾸준히 나시는 분들은 굳이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노하우를 좀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주식 투자로 꾸준히 수익 내는 방법이 있는데 초보자가 그 꾸준히 수익 내는 그런 단계로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유튜브 보는 거 분명히 도움되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도움을 받고 있다. 유튜브를 보고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수익이 안 나던 분이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또는 안 보이던 차트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댓글이 많은데 꾸준히 수익이 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줄여드리는 거고 시행착오 과정에서 시장에 내는 수업료를 낮춰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물론 회비는 일정 회비는 받지만 저렴한 회비를 받고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다 들으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중에서 선별해서 선착순은 아니고요. 반드시 선착순은 아니고 안 되는 분은 거르고 예를 들어서 좀 나쁜 취지를 갖고 있는 분 제 강의를 듣고 그걸 또 유튜브에서 사용한다던가 또는 다른 방송국 전문가가 돼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제 강의를 듣고 강의를 그대로 베껴서 다른 방송국, 저는 토마토TV, 그 전에는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했는데 제 강의를 그대로 듣고 그걸 그대로 베껴서 그 외에 다른 방송국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잡아냈어요. 그래서 경고를 했죠. 하지 말라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선별을 해서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좌석이 한정이 돼 있죠. 선별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안에 전화번호가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 예약 문의 영상 안에 설명란에 전화번호가 있죠. 여기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사진 보면 썸네일의 사진은 제가 과거에 강의했던 오프라인 강의했던 거고 여기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나중에 이 원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항상 안정적인 눌림목 매수로 꾸준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